오늘 강의는 육신의 상생상극을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상생상극은 크게 나누어 가지고 관인상생 그리고 이제 식상생제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관인상생 속에서는 이제 살인상생과 관인상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살인상생은 평관과 편인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관인상생은 정관과 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 관인상생 중에서도 이렇게 정인을 기준으로 한 관인상생이 있고요, 그리고 정관을 기준으로 한 관인상생이 있어요. 관인상생도 기준이 정인이냐 정관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살인상생도 기준이 정관에서 출발하느냐 편관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관인상생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육신의 상생상극에서 먼저 관인상생을 하는데, 정인 기준의 관인상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인상생의 형태를 보면은, 이건 이제 정인 기준에서 관인상생이죠.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과 인성과 일간, 그러니까 겁재라고 하죠. 일간인데, 일간이라기보다는 일간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겁재라고 하시면 돼요. 일간이 겁재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정인이 정관의 생을 받아서 일간을 생을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이제 의미는 뭐냐 그러면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는 타인이나 다른 조직이, 이건 정관이니까 이제 타인이나 타 조직이 되는 거죠. 이 조직이 나를 쓰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관인상생이라는 의미는 나는 이렇게 조직에, 그래서 직장이죠.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정의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인이 이렇게 겁재를 생한다는 것은 타인이나 타 조직이 나를 사용하기 편하도록 능력을 내가 준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관이라고 하는 직장생활, 관이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이 나를 채용하기 좋게, 나를 쓰기 좋게, 그렇죠? 나를 일을 시켜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기업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활용하기 좋게, 그렇죠? 나를 부려먹기 좋게 내가 능력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 정인이 겁재를 생하는 모습이에요. 정인이 일간이나 겁재를 생하는 모습이란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정관이 정인을 생한다는 얘기는 내 능력을 이 정관이라고 하는 타인이 활용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일간을 생하는 모습은 관이라고 하는 이 타인이 혹은 그 타 조직이, 그렇죠? 나를
이렇게 쓰기 좋게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관이 정인을 생하는 거는 이제 나에게 업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냐 그럼 1번의 관인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첫 번째 관인상생이에요. 그렇죠? 정인이 일간을 생하고 정관이 정인을 생하는 거는 내가 먼저 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이제 정관이 정인을 생한다라고 한 거는 정관이 나를 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관인상생이 나오는데 정인이 상관을 제화를 하는 거예요. 정인이 상관을 제화한다는 것은 내가 능력을 펼쳐 가지고, 그렇죠? 정관이 나를 더 크게 쓰도록 만드는 거죠. 상관을 제함으로 해서 관을 구하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정인인 내가 공을 세운 거예요. 저 상관을 제해서 정관을 살리니까 공을 세우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정관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관인상생을 하니까 나에게는 더 큰 내 능력을 더 크게 쓰는 게 되는 거죠. 나를 더 크게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관인상생이 되죠. 첫 번째 관인상생은 그냥 정인이 일간을 생하고 정관이 정인을 생하는 단순한 관인상생이라면은, 두 번째는 정인이 상관을 제함으로 해서 정관이 살아나서 정관이 나를 더 크게 쓰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렇게 발전된 관인상생이죠. 그랬을 때 나의 능력은, 처음에 관인상생은 나는 일반 그냥 평사원이었다면은 상관을 제화하고 난 정인은 뭐가 되나요? 책임자급이 되는 거예요. 승진을 한 거죠. 더 크게 쓰는 거기 때문에 승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겁재가 정제를 제화를 하게 되죠. 정제를 제화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러한 정인이 정관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상관까지 제화를 했으니까 어떻게 경력도 오래되었고 또 거기에서 그동안에 어떤 경험을 많이 이제 살린 것이죠. 그 살린 경험으로, 그렇죠? 그 숙달된 능력을 통해 가지고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영역을 확장한 것이 되니까 정제를 제화를 하니까, 정제를 제화하니까 다시 재생관을 하죠. 그래서 관인상생 재생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가 정제를 상극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상극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제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이건 각자 제화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셔야지, 제화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지 상극을 한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겁재가 재성을 제화를 하니까 재성이 다시 정관을 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관인상생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이 상관을 제화한 처음에는 1번 관인상생은 평범한 관인상생이죠. 이게 1번 관인상생이 되고, 정인이 상관을 제화한 게 이제 2번 관인상생이 된다면, 겁재가 정제를 제화를 해서 관인상생이 되는 게 세 번째 관인상생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관인상생은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조직이 나를 잘 쓸 수 있게끔, 그렇죠? 내가 이제 실력을 쌓은 거죠. 실력을 쌓은 거지만, 두 번째 관인상생은
개인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상관을 제어했기 때문에 나를 더 크게 쓴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이 배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겁재가 정제를 제어한 것은 그러니까 영역까지 확장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조직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의 관인상생은 이거는 개인적인 단순한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2번의 상관을 제화한 상관폐인 관인상생은 더 큰 개인 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겁재가 정제까지 제어한 관인상생은 조직력까지 발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관인상생이 되면은 두 번째보다가 이제 훨씬 더 큰 관인상생이 되는 거죠. 내가 조직까지 가지고 있는 한 조직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정관이 여기서 겁재를 제어를 해야 돼요. 다시 겁재를 제어를 하는 게 네 번째 관인상생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정관이 겁재를 제어한다는 거는 나를 써먹는 조직의 영역이 커진 거예요. 조직이 크게 이제 성장을 한 것과 마찬가지세요. 이 조직이 커졌으니까 내가 작은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고 큰 회사에 내가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조직이 이제 커졌으니까 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큰 중소기업 이상의 대기업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관이 겁재를 제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능력으로 조직을 확장시킨 것은 일간이 정제를 제어한 것이고요. 조직이 스스로 이렇게 큰 것은 이제 정관이 겁재를 제어를 한 게 되죠. 그러니까 인물론을 논하려면, 인물론은 일간이 겁재를 제어한 게 이제 인물론에 들어가고요. 조직적 대항력, 조직의 능력은 정관이 겁재를 제어한 것이 조직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능력의 크고 작음은 1번의 관인상생이냐 아니면 2번의 상관폐인 후의 관인상생이냐, 아니면 겁재가 정제를 제어한 후의 관인상생이냐, 정관이 겁재를 제어한 후의 관인상생이냐, 네 가지 체계로 하나의 육신식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인상생 하나에는, 그렇죠? 단순한 관인상생에서 정인이 상관을 제어한 관인상생, 겁재가 정제를 제어해서 다시 재생관을 한 관인상생, 그리고 정관이 겁재를 제어한 관인상생, 이렇게 해서 관인상생이 정인 기준으로 관인상생이 이렇게 네 가지 체제가 나오고, 또 이렇게 정관이 기준이 된 관인상생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니까 각각 상생식은 네 개의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인상생 하면은 정인 기준의 관인상생 4개, 그리고 정관 기준의 관인상생 4개, 이렇게 해서 관인상생에는 8개 형태의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정인이, 그렇죠? 정인이 일간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이 나를 써먹을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준비한 것이고, 그리고 관이 정인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을 써먹었다는 얘기세요. 써먹는다는 얘기세요.
이걸 이제 관인상생인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가야 돼요. 정인 기준이면 정인이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만약에 정인이 정관에게 생을 받지 않으면, 즉 말해서 정인과 정관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은 정관은 겁재를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성과 일간이 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겁재가 정재를 제압해 가지고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일간이 반드시 인성의 생을 받아야만이 겁재가 정재를 제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능력이라 그러고 프리랜서라고 이제 하기도 하죠. 그렇죠?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먼저 인일간부터 하고, 그렇죠? 정관이 정인을 생해야만이 정인이나 정인 위주의 관인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격이나 정인격도, 정인격이니까 격이 항상 출발점이니까 정인격도 정인 위주의 출발. 그리고 정인이라고 하면 격이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정인 위주의 관인상생은 항상 정인이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번은 이제 정인 위주의 관인상생이 아니고 정관 위주의 관인상생을 한번 해볼게요. 정관 위주의 관인상생은 출발점이 아까와 달리 정인과 달리 정관이 이제 출발점이 되는데, 이거는 정관이 정관이 나를 써먹기 위해서 정인에게 배우고 익힐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정관이 정인을 정관이 출발점이죠. 정관이 출발점이니까 정관이 정인을 생한다는 것은 정관이 나를 써먹기 위해서 관에서 필요한 것을 정인에게, 내가 배워야 될 것을 정인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정인이 겁재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제공한 내용을, 그렇죠? 정관이 너 이걸 배워라, 이걸 네가 익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내가 이제 숙달을 시키는 거죠. 아까 정인 기준의 관인상생은 내가 미리 숙달을 시키고 내가 미리 공부를 하고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정관을 만나러 갔다면은, 정관 기준의 관인상생은 관에서 미리 내가 뭐를 배우도록, 그렇죠? 정관에게 그러니까 미리 간 거예요. 이거는 일간이 먼저 정관에게 미리 갔더니 여기서 너가 이러이러한 것을 숙달을 시켜라 라고 이제 주문을 정인에게 한 거고, 정인이 일간을 생하는 것은 관이 주문한 그 내용을 내가 숙지를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인상생인 거예요. 내가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미리 회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관이라는 조직에 들어갔었는데, 그 관이라는 조직에서 필요로 한 거를 나에게 숙지를 시키도록 주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주문을 하니까 나는 이제 주문한 것을 내가 숙지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정관 기준의 관인상생인 거죠. 아까 정인 기준의 관인상생하고 좀 다르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정관 기준이니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관인상생인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정관, 정인, 일간이 이제 이게 첫 번째 관인상생. 두 번째 관인상생은 이렇게 정관이 겁재를 제화하는 거죠.
정관이 겁재를 제어한다는 것은 이렇게 재생관이 생김으로 해서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정관이 겁재를 제어를 하니까 뭐가 지켜지죠? 정제가 지켜지죠. 그죠? 그러므로 해서 재생관이 생겨요. 재생관이 생김으로 해서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고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겁재를 제어한다는 것은 개인에서 조직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관인상생이에요. 첫 번째 관인상생, 두 번째 관인상생은 정관이 겁재를 제어한 관인상생. 그러니까 정관이 겁재를 제어를 하면은 내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겁재를 제어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관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관에서 한 거지 일관이나 비견이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관이 뭐예요? 일관을 제어한 것도 아니고 정관이 비견을 제어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겁재를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약에 정관이 여기서 만약에 겁재가 아니고 사주 구성에 따라서 정관이 겁재가 아니고 만약에 비견이 있다 이러면은 비견은 제화가 되질 않죠. 비견은 합파를 해야죠. 합파를. 그렇죠? 합파를 하려고 그러면 또 편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식이 이제 다시 이제 달라지는 거죠. 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정관이 겁재가 아니고 비견을 제어했을 때 편제가 있어야만이 그렇게 되면 이제 합병으로 다시 조직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요 식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인상생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인상생.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말은 이제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먼저 관인 식당 사장을 만나서 그렇죠? 정인으로 식당 일을 배워야죠. 식당 일을 배우고 나서 식당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식당 사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겁재를 제화하는 거니까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정관이 그렇죠? 정관이 조직이 된 것이죠. 정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조직이 아니고 정관이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편도 정관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정관이라고 해서 다 조직이 아니고 정관은 그냥 나를 쓰는 타인일 수도 있어요. 나를 쓰는 타 조직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정관이 겁재를 제화를 하면은 그건 개인이 아니고 조직이 되는 거예요.